혹시 술을 끊고 싶은데 도저히 못 끊겠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의지력이 약해서 안 돼. 끊으려고 할 때마다 더 마시고 싶어지더라고. 술 없이 모임을 어떻게 가? 저도 그랬어요. 근데 오늘 소개할 책을 읽고 나서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앨런 카의 알코올 중독을 멈추는 쉬운 방법이에요. 이 책 제목부터 좀 황당하죠? 쉬운 방법이라니. 술 끊는 게 어떻게 쉬워요? 근데 읽고 나면 진짜로 이해가 돼요. 왜 쉬운지. 오늘은 이 책의 핵심 내용을 같이 살펴볼 건데요. 끝까지 보시면 술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거예요. 한번 같이 가봐요. 일단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술이 왜 좋으세요? 긴장이 풀려서? 용기가 생겨서? 분위기가 살아나서? 갈증이 해소돼서?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앨런 칸은 이게 전부 거짓말이라고 해요. 진짜로요? 하나씩 뜯어볼게요. 먼저 갈증. 술 마시면 갈증이 해소된다고요? 사실은 반대예요. 알코올은 강한 탈소 작용을 일으켜요. 그래서 술 마시고 나면 더 목이 마르고 다음날 아침에 물을 벌컥벌컥 마시게 되는 거잖아요. 갈증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긴장이 풀린다는 건요? 이것도 아니에요. 알코올은 긴장을 푸는 게 아니라 그냥 감각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뿐이지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용기도 마찬가지예요. 타조 아시죠? 위험이 닥치면 모래 속에 머리를 파묻는다는 그 타조요. 술이 주는 용기가 딱 그 느낌이에요. 위험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냥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방어 본능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술이 주는 즐거움은요? 사교적으로 활발해지는 느낌은요? 그것도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거기서 진짜 핵심이 나오거든요. 일단 정리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세뇌 속에서 살아온 거예요. TV에서, 광고에서, 어른들한테서, 친구들한테서 계속 들어온 거잖아요. 술은 좋은 것이라고요. 주변 대부분 사람들이 마시니까 역겨운 맛도 억지로 참아가면서 스스로를 중독의 길로 밀어넣은 거예요. 앨런 카가 알코올 중독을 설명할 때 쓰는 비유가 있어요. 벌레잡이통 풀이요. 식충식물인데요. 달콤한 이온기를 풍겨서 파리를 유혹해요. 파리는 그 냄새에 이끌려 식물 안으로 들어가는데 안쪽 벽이 아주 미세하게 경사져 있어요. 파리는 자기가 언제든 날아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조금씩 미끄러져 내려가요. 그러다 결국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죠. 술이 딱 그래요. 처음엔 그냥 분위기 맞춰서 한 잔, 그 다음엔 스트레스 받을 때 한 잔. 그러다 어느 순간 술 없이는 모임이 어색하고 잠도 못 자고 쉬는 날엔 낮부터 한 캔 열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유전자 문제도 아니고 성격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이 함정이 그렇게 설계된 거예요. 파리가 벌레잡이통 풀에 빠지는 게 파리 잘못이 아닌 것처럼요. 자, 그럼 이제 술을 끊어야겠다 마음먹었다고 해봐요. 이번엔 진짜야. 의지력으로 버텨보자. 근데 여기서 작가는 딱 잡아요. 의지력으로 끊으려는 게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든다고요. 왜냐고요? 다이어트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음식이 10배는 더 땡기잖아요. 평소에 그냥 지나쳤을 빵집 냄새도 다이어트 중엔 미칠 것 같잖아요. 술도 똑같아요. 억지로 참으려고 하면 뇌에서 두 목소리가 싸우기 시작해요. 한쪽에선 마시면 안 돼, 건강 망가지잖아. 다른 한쪽에선 딱 한 잔만, 한 잔이 뭐가 어땠어. 이 내면의 싸움이 시작되면 정말 고통스러워요. 뭔가 엄청 소중한 걸 억지로 빼앗기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박탈감이 쌓이고 어느 순간 터지는 거죠. 술을 줄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참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술이 더 귀한 보상처럼 느껴져요. 결국 악순환이에요. 자, 이제 진짜 핵심이에요.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알코올 금단 증상. 생각보다 훨씬 미미하다는 거 아세요? 실제로 알코올이 몸에서 빠져나갈 때 느끼는 신체 증상은 배고픔이랑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약해요. 진짜요. 그럼 왜 금주가 그렇게 힘든 거냐고요? 몸이 아니라 머리가 힘든 거예요. 마음속에서 술이 있어야 편해, 술이 있어야 즐거워 라는 생각이 고통을 만드는 거예요.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에요. 비유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꽉 끼는 신발을 하루 종일 신고 있다가 벗는 순간 그 시원함 느껴보셨죠? 근데 그게 진짜 즐거움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고통이 잠깐 사라진 것뿐이에요. 술이 주는 편안함, 그게 딱 그거예요. 술을 마시면서 느끼는 그 평온함, 사실은 이전에 마신 술이 몸에서 빠져나가면서 생긴 미세한 불안감과 공허함을 다시 술로 채우는 것뿐이에요. 이해되시죠? 알코올은 내 삶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친구가 아니에요. 그 빈자리를 처음부터 만들어낸 원흉이에요. 술 없이는 모임이 어색하다고요? 그 어색함을 만든 게 술이에요. 잠들기 전에 한 잔이 필요하다고요? 그 불면을 만든 것도 술이에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끊냐고요? 앨런 카의 답은 이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의지력으로 버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포기하는 게 없다는 걸 진짜로 이해하는 거예요. 술이 주는 즐거움이 환상이라는 걸, 그 편안함이 가짜라는 걸 진심으로 이해하는 순간 뭔가를 억지로 참을 이유 자체가 없어져요. 욕망이 사라지면 의지력도 필요 없는 거예요. 에베레스트를 산소 없이 오르는 것처럼 힘들게 버틸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금주를 뭔가를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계속 힘들어요. 근데 아무것도 잃는 게 없어.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거야. 라고 진심으로 이해하는 순간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앨런 칸은 책 마지막에 아주 독특한 걸 제안해요. 마지막 잔을 마시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독약이라면서 왜 마시라고 해? 여기 이유가 있어요. 금주를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의심을 해요. 나 언제쯤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걸까? 진짜 끄는 게 맞나? 이 불안감이 계속 따라다니거든요. 마지막 잔은 그 의심을 없애기 위한 의식이에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잔을 내려놓는 바로 그 순간부터 자유라는 걸 명확하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방법은 이래요. 가장 좋아하는 술 말고 가장 역겹다고 느끼는 독주를 고르세요. 잔에 넉넉히 따르고요. 마시기 전에 눈을 감고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술이라는 걸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그 역겨운 맛에 온전히 집중하면서 마셔요. 이 끔찍한 맛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이랑 시간을 써왔는지, 어떤 사기극에 속아왔는지 느끼면서요. 잔을 내려놓는 순간 속으로 외쳐요. 나 이제 자유다. 뭔가를 잃은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나를 가뒀던 감옥에서 나온 거예요. 마지막으로 작가가 진짜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경고 2가지예요. 첫 번째는 힘든 일이 생겼을 때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정말 힘든 일이 생겼을 때요. 그러면 꼭 누군가가 다가와서 술 한 잔을 권해요. 선의로요. 이럴 땐 한 잔은 괜찮아 라고요. 근데 명심하세요. 그 술은 슬픔을 덜어주지 않아요. 떠난 사람을 돌아오게 할 수도 없고요. 그냥 알코올 중독이라는 또 하나의 비극을 인생에 추가하는 거예요. 2번째는 딱 한 잔만이라는 유혹이에요. 이게 제일 위험해요. 다시 중독되더라도 또 끊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 딱 한 잔이라는 건 없어요. 그 한 잔이 다시 그 늪으로 끌려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할게요. 알코올이 좋다고 믿었던 것들, 긴장 완화, 용기, 즐거움, 사교. 이 모든 게 환상이에요. 실제로는 그 공허함과 갈증을 처음부터 만들어낸 게 알코올이에요. 그리고 그걸 진심으로 이해하는 순간 의지력 같은 거 없어도 자연스럽게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술을 끊는 게 고통스러운 포기가 아니라 그냥 쓸모없는 짐을 내려놓는 거라는 걸요. 혹시 지금 술을 끊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 이 책 한번 읽어보시길 진심으로 추천드려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게 달라질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편하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